자, 지주사 S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가 제가 뭐 SK텔레콤 쪽의 깽판 난동에도 불구하고 이 지주사 SK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게 그간에 이게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도 주력 자회사가 내리고 가라앉고 있는데 모 회사 지주사격인 회사가 올라 들어간다. 요것도 조금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만 오늘 하락 이슈로던 건 더 이해하기 힘든 이슈 내용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갖다 붙이는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또 실적 시즌 되면 롱숏 게임을 기관들이 아주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펼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기, 전망 사기, 뭐 그다음에 수급 사기, 지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지들이 보여주고 싶은 대로만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자, 오늘 이제 하락 이슈를 대보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최태원 회장하고 그 부인 노소영 노태우 대통령 딸이죠. 이 둘의 이제 재산 분할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 가가지고 파기환송이 나버렸어요. 파기환송이라는 용어는 우리 정치 이슈에서 워낙에 유명한 이슈가 됐던 거라서 이제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도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개인들도 잘 알 겁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트려버리고 밑으로 도로 내보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재판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우선 1심 쪽에서, 자, 이거 1심이죠. 1심 쪽에서 이혼 청구 받아들이고 위자료 1억하고 660억 지급하라 하는데 2심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노관정이 이른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선경에다가 이제 300억을 내줬다. 그래서 이제 요목도 계산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2심에서는 재산 분할금이 늘어버렸어요. 1조 3,800억으로. 그래서 이게 재산분할금 600억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게 지금 1조 3,800억 이렇게 크게 늘어났거든요. 크게 이렇게 늘어났던 거 이거를 지금 빼버린 거야. 결국에 이제 옛날 노 대통령이 여기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법 자금이다 이겁니다. 불법 정치 자금. 이렇기 때문에 이걸 기여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이거죠. 범죄 수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범죄 수익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보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최 회장이 2심가에서는 이렇게 1조 3,800억을 노관장한테 줘야 돼. 그러면 이 1조 4천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거야. 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을. 그럼 최태원이 현재 현금으로 1조 4천억을 가지고 있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으로 주건 주식으로 주건 어쨌든 간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의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 현금으로 주건 아마도 뭐 현금으로 안 되니까 뭐 어떻게든 처리하겠습니다만 주식으로서 그걸 또 대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노관장이 그거 가지고 있냐 이거죠. 노관장도 또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량 우려가 되는 건데 기존의 물량 우려가 되는 게 없어지는 케이스거든 이건 최 회장이 이긴 거잖아요. 최 회장이 이겼으면 이제 이렇게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 파기환송으로 내려온 것 같은 게 이건 호재가 되는 거죠. 이건 논리를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대법에서 정치자금법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원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던 걸 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고 유죄해가지고 도로 내려버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죄로 내려가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환호를 하고 민주당은 욕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럼 이 케이스 지금 뭐냐라고 하면요, 이건. 그래서 최 회장이 이긴 거야. 그러면 SK라는 측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 환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재명 무죄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그냥 막 대법원을 욕하고 민주당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던 이 케이스가 되는 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들이 패고 싶으니까 패놓고 여기다 갖다 대고 이슈로 그냥 갖다 던져 맞춰버린 거예요. 이런 거 실적 시즌 되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냥 이슈 갖다 드린 거 지난 분기 같은 경우 화장품주 같은 경우 실적 이슈 갖다 대고 그리고서는 같지도 않은 뭐 되지도 않는 이유 들으면서 갖다 두르게 패는 거 화장품 뭐 거의 매분기 그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화장품이라든가 방생 같은 경우 매분기 그 짓을 하고 있죠. 이 케이스잖아요. 최 회장이 돈을 1조 4천억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SK에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안 줘도 된다는 얘기거든. 이게 왜 악재가 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이게 어떻게 불확실성이 확대가 됩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뭐 금액이 더 늘어나 버렸다든가 이렇게 돼야 불확실성이 확대지. 이건 내려가가지고 재판 한 번 하는 거 이게 불확실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불확실성이죠. 이거는 지금 까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한 번 더 할 뿐이지 1조 4천억 내던 것을 이제 대량으로 까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왜 악재가 되는 거냐고. 한 패고 싶으니까 팬 거야. 그럼 왜 패고 싶어서 패냐,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왜 SK를 패고 싶었을까? 자, SK라는 회사의 가장 주력 회사는, 이 SK의 전신은 SK CNC입니다. 이 SK가 예전부터 이게 스토리를 자주 얘기를 드렸었는데, IMF 이후에 2000년도 초반에 외국계들의 공격이 들어오면서 SK가 외국계의 적대적 M&A 이슈에 휘말려가지고 SK그룹이 통째로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호되게 곤욕을 치렀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 물려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태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뭐 백기사업해서 다 들어가지고 겨우 막아놓고 이거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삼성이 쓰는 방식의 옥상옥 지주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SK라는 지주 회사를 공격을 해서 그 회사를 먹어치워버리면 SK그룹을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SK 위에 옥상옥 지수회사 SKCNC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SKC 지주 회사는 이 최태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걸 이제 옥상옥 지주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SKCNC 같은 경우는 최태원이가 절반의 지분을 가져버리게 되니까 그런 경영권 분쟁에 전혀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가 이제 SK가 이제 하이닉스를 품고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이건 이제 위로 옥상옥입니다. 2층 집 졌던 거를 갈라 쪼개가지고 이제 양쪽 옆으로 하나씩 놓은 거예요. 그게 저 SK 스퀘어고요. 하이닉스를 품고 있는 SK 스퀘어고, 그리고 기존의 이 SK 이쪽 같은 경우는 그 전 지주사였던 SKCNC가 SK로 다시 이름 바꾸면서 이쪽을 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SK 스퀘어 밑에, 그리고 이쪽 밑에는 SK텔레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래 위에 있던 옥상옥 지주사라 이 SK는 이 핵심 자회사들이 연결 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질 않아요. 여기 있죠.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실트론, 그럼 뭐 이제 에코플랜트는 팔 거니까요. SK바이오팜 요런 쪽의 종목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이 SK텔레콤이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이래가지고 계속 밀려 내려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뭐 실적은 뭐 그러죠. 통신사가 실적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니까. 자, 이거 비교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SK가 얼마나 지금 이상하게 돌아들고 있냐라고 하면요. 자, 이게 원래의 지주사와 자회사의 모형이죠. 이제 한화와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주력 자회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집가 치고 들어가면 그 뒤에 지주사들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그림인데요. 원래 이런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SK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자, 이렇습니다. 자, SK텔레콤도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최근 같은 경우 보면, 자, 이건 최근 이쪽에서 보시죠.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살펴보게 되면 좀 이상한 구조 아닙니까 이거? SK텔레콤도 늘어지고, 그리고 여기 SK이노베이션 이제 빡 찍었다가 올라 들어오게 되면 이러고 있는 동안에 얘만 올라 들어가죠. 이거 그러니까 지수 올라오면서 지주사 쪽에 배팅 랠리가 이어졌잖아요. 그 지주사 랠리 들어오는 그거 모멘텀 타고 SK를 쭉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눌러야 되는 입장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잠깐 이제 커버된 SK텔레콤 때문에 쭉 팔고 있다가 SK텔레콤의 실적 전망이 조금 잘 나오니까 살짝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다시 이제 매도는, 외국인들이 이제 쭉 들어오는 외국인들 눈치 보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이제 살짝 다시 접혀져서 돌아 들어가니까 이제 다시 까눌러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질러가지고 이러고 올라 들어온 거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사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히 이거 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주력 자회사들이 저러고 헤매고 있는데,
단지 까고 싶었을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를 다룰 실익은 없습니다. 사실상 종목 자체를 다룰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실적 시즌 시작이 돼서 이제 다음 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무더기로 발표가 됩니다. 대형 우량주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이제 2주간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이게 시장을 끌고 들어가는 이 전체는 이 초대형 우량주들 블루칩, 옐로칩 종목들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이제 2주간 집중적으로 나가게 돼요. 그럼 지난번 분기 때 풍산 같은 종목들 그랬던 것처럼 전분기 대비는 얘기도 안하고 전년 대비로만 풍산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죠. 풍산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이 전년 2분기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이 모두 다 실적이 폭등했던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교해서 S&T 다이내믹스하고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같이 비교해드릴 테니 보시죠. 전년 2분기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어요. 이번 2분기에 이런 실적을 냈죠. 전년 대비 41% 실적 나쁘다 그러고 까버린 거거든요. 전분기 대비로는 이렇게 실적이 올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4분기에 바닥 찍고 1분기에 600억대, 2분기에 900억대, 그리고 이렇게 계속 실적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데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전년 대비 실적이 41%나 나빠졌고 그러고 갔죠. 그럼 S&T 다이내믹스는 왜 올렸어?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형태의 S&T 다이내믹스 보겠습니다. 지금 이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요, 작년 2분기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쪽이 이게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고 이 실적이 잘못된 거예요. 작년도 연간 실적 보면 1100억인데 2분기만 574, 2분기 한 개 분기 전체 실적의 반을 넘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다 작년 2분기에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얘도 지금 보면 전년 이거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 거의 반토막이잖아. 근데 얘는 왜 안 켜졌죠? 얘도 지금 전년 대비 반토막인데 전분기 대비로보다는 좋고 전년 대비로 반토막이잖아요. 이런데 S&T 다이내믹스는 왜 안 깨고 풍산만 깬 걸까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장난친다라고 했죠. 지가들이 보여주고 싶은 종목들만, 지들이 사는 종목은 전분기 대비로 해가지고 전분기만 강조를 시키면서 올라간다, 좋아졌다 이렇게 해고, 지들이 파는 쪽의 종목은 전년 대비 나빠졌다. 그렇죠? 이거 현대일렉트릭에서 똑같은 사기가 나죠. 전년 대비 수주 7% 감소한 거 가지고 피크아웃이라고 개나발 불면서 주가 깠는데 전분기 대비로는 수주가 68%의 증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1500조 데이터 센터 투자, 이거는 깡그리 무시하고요, 사기친 거죠. 이게 실적 시즌에 보면 이런 식의 사기가 많이 친다, 이거 강조 드리려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가 현재 실익이 없는데 이런 식의 사기를 치면서 깔아 내려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받자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런 식의 사기를 치면서 튀기는 종목들도 있죠. 예전에 그 앞쪽에서는 이제 이마트 같은 종목 가지고, 또 이마트 종목은 반대로 위로 쳐 올리고 그래가지고 막 좋다고 개나발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이 꼬라지로 이렇게 빡 까버리는 이런 흐름들 나오는 거거든요. 실적 엄청나게 좋다 그래가지고선 들어갔더니 그 전에 사전에 당겨놓고는 실적 나오고 개박살 내버리고 까버리고 실적 나오고 까버리고 실적 나오고 까버리고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 나오는 것 같은 경우 역으로 이용을 해서 공략을 하는 흐름, 이렇게 노리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이용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르고 천재투자TV 오르고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등치 큰 아주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도 특징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은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이거 가짜 진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거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특징주에 잡혀나 있는 이런 쪽에 있는 쪽에서 이상한 뉴스 같은 경우 오르고 전체투자별 계속 분석해드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려야 되느냐 진짜로 가야 되는 거 같은 거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 전문가들이 다 구분해서 다 해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실제로 노려야 되는 종목, 가지고 계속 보유해야 되는 종목들, 먹고 나와야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리죠. 이 온코닉 테라피트 반도체만 종목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다 특기가 따로 있으니까요. 다 다른 특기를 활용해서 이게 반도체 말고도 이런 엄청난 종목들을 계속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거 차익 실현 매도 나갔잖아요. 저기 상장 첫날서부터 시가지고 계속 찬바람이 불 때까지 쭉 홀딩하십시오. 시가총액 1조 목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매도 나갔지 않습니까? 차익 실현.
나갔죠. 오케이. 그리고 요 정도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리바운딩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 거 지금 다 얘기를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나갔지 않습니까? 네? 매수가 다 찍어드리고 다 읽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어디 한 군데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쭉 다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전문가들이 특기가 다 틀려요. 모두 다 잘하는 전문가는 없어요. 예? 예? 손실을 한 번도 안 보고 무조건 이익만 내는 전문가 없고요. 그게 사람의 신이지. 그러나 애초에 이런 건 나올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손실을 얼마나 많이 본 사람인데, 워렌 버핏 성장주인 쥐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서 전문가 특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특기가 다 다르니까 반도체 올라 들어갈 때는 반도체 특기인 전문가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반도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바이오가 올라 들어가는 쪽에 그러면 바이오가, 그럼 누가 반도체가 주특기고 누가 바이오가 주특기고 같은 경우는 자리 잡고 앉아서 살펴보셔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쭉 앉아서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전문가별 특기부터 쭉 파악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파악을 해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근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가 조정을 받다가 이게 좀 있으면 다시 돌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바이오 특기인 분들 이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떤 종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설명 다 해드리고 다 나드리잖아요. 그럼 또 이제 또 하나 배우는 거고 구분해 나가는 거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